그다음에 우리 초등 저학년 학생인데 인문학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 입시적으로 봐서도 결국은 지금처럼 우리 아이 공부도 우리 교육 현장이 뭐 독일 교육들 보통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독일이나 유럽 교육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우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잖아요. 이제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은 초점을 두는 게 우리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독일 교육에서는 그 성교육을 성 정체성 교육,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그 정치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내 의견을 표현하고, 그러니까 성 정체성 교육은 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고, 정치 교육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게 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환경 교육을 통해서 나는 이 지구에 어떤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세상과의 접점을 만드는 그런 교육에 사실은 포인트를 둔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 교육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가정에서 굳이 뭐 인문학 교육을 할 필요도 없어요. 엄밀한 의미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다 되는데,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. 우리가 이런 학교에서 틈틈이 그런 교육들도 요즘 많이 뭐 커리큘럼들이 좋아지고 개선이 돼서 환경 문제도 다루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나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메인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뭐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나면 중고등학교 거의 입시로 달려야 돼서 문제집 푸는 공부에 이제 과몰입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좀 안타까운 게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는데 중고등 6년 내내 문제지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근데 어떤 형태가 됐던 그게 뭐 학교나 학원에서 해주지 못하니까 집에서 제가 권하는 제 쓴 책도 하나 있잖아요. 인문학 지혜 독서. 하루 15분 인문학 지혜 독서. 그 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원하는 텍스트를 하나 정해서 정기적으로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? 그래서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될까?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?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줄 수 있다면 입시적으로도 그 힘든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는 게 쉬운가요? 너무 지겹고 하기 싫은 거거든요. 점수 잘 나오면 뭐 즐거울 수도 있고 문제 잘 풀리면 좋을 수도 있는데 항상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. 어떤 때는 성적이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도 안 풀리고 그럴 때 이 지겹고 힘든 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인문학 제 독서적인 기반이 튼튼하게 잡힌 아이들은 흔들림 없이 슬럼프 없이 힘든 시절을 잘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. 특히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가면은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. 아니면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거든요. 그럼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소통, 선후배 간의 소통 가운데 있어서 삶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문학제 독서적인 기반이 돼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성숙하게 그런 문제들을 대응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내공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인문학 제독서가 이제 중요한데,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래서 제가 인문학 제독서라고 하는 책에서 자세히 그 방법을 권유해 드렸거든요. 그리고 어떤 책을 봐야 될지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가장 좋은 거는 만약에 신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신앙적 텍스트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. 그러면 그리고 꾸준히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좋으신 분들이 많은 해석을 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많은 자료들을 사실 구할 수 있어요. 자기 뭐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이런 정통 그 고등 종교 쪽에서는 많은 엄청난 컨텐츠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선생님들과 멘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강의들을 참여를 하면서 우선은 참조할 수도 있고, 만약에 그런 신앙적인 기반이 없으시다 그러면 가장 무난한 게 이제 유교적인 텍스트라든지 뭐 지금 초등 저학년이나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건 가장 좀 권하는 게 사자소학 같은 거거든요. 그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거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그런 한자도 조금씩 공부를 할 수 있고 어휘도 좀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를 욕심을 내서 뭐 사자수학 뭐 겨울방학 한 달에 끝낸다라고 좀 하기보다는 1년 내내 같은 텍스트를 한 3-4번 정도
반복을 하고 이거 다 끝나면은 뭐 명심보감을 한다든지 또 이것도 다 끝나면은 좀 더 또 아이가 배경 지식도 좀 있고 그러면은 논어 중에서 좀 좋은 구절들 있는 것만 한다든지 그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도덕경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안에서 경구적으로 좋은 구절만 하나씩 뽑아가지고 욕심부리지 않고 이렇게 하루에 15분 정도 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본다는 식으로 하셔도 좀 괜찮거든요. 그래서 그런 해볼 만한 컨텐츠들 그거를 제가 다 그 제 인문학 지혜 독서에다 넣어놨어요. 그래서 무슨 책을 봐야 될지 모르신다 그러면 제 인문학 지혜 독서를 보시면 되고 거기서 그 몇 가지 중요한 컨텐츠들에 대한 요약본을 뒷부분에 다 제가 붙여놨거든요.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떼어놓은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걸 잘한다고 그랬죠. 안식일 그 시간에 그때는 아까 밥 먹고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신변 잡기나 뭐 잡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있었던 뭐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런 컨텐츠인 거죠. 신앙적 텍스트를 갖고 그거에 기초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또 중요한 게 양쪽으로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.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토라 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년 365일에 그 한 부분씩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완독을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어요. 그 분량대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어느 정도니까 요거를 같이 읽고 같은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이제 각 가정마다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신앙이 있으면 신앙적 텍스트를 하시면 좋고 신앙이 없으면 뭐 이 사자수학이나 아니면 명심보감이나 이런 것들로 할지 아니면 좋은 경구들 있는 걸로 할지 좀 같이 의논을 하시면 좋겠고 가장 좀 중요한 또 포인트가 부모가 감동받은 텍스트여야 돼요. 인문학 텍스트는. 내가 감동받고 외우고 싶고 좋은 내용을 해야지 나도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별로 감동도 없는데 이걸 애한테 계속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피상적인 지식만 있으면 내가 감동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텍스트에 대해서. 그래서 논어라든지 아니면 명심보감도 그렇고 그런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좋은 선생님들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꾸준히 읽으시면서 같이 내가 먼저 감동이 돼서 이 이야기, 이 좋은 내용, 이런 것들을 지혜를 좀 아이한테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출발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제 책대로 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이 있는데 한 가정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정도,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지금 중3이거든요. 근데 거의 4년째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저녁에 1시간씩 떼어놓고 같은 텍스트 정해진 걸 갖고 계속 했거든요. 근데 이 가정이 이걸 실천하면서 또 하나 실천한 게 뭐냐면 지금 어영부영 다니던 학원을 다 끊었어요. 끊고 검도학원 하나만 딱 보내고 이것만 하나 딱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죠. 이거를 그냥 뭐 학원 다 보내고 모두 다 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애들 있죠. 공부 진짜 잘하고 그런 애들은 아까 네가 중고등 6년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른다고 생각하고 또 언어 공부하고 한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해. 그걸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일 애가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애들은 학원도 다 하고 피곤해. 피곤해서 와서 나 지금 자고 쉬고 싶은데 엄마가 또 1시간 엄마랑 같이 하자고 더 피곤하지 그러면. 맨날 싸움만 나고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영향이 안 되는 아이들은 다른 걸 다 끊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서 네가 인문학 텍스트를 이 텍스트로 해서 네가 대학 가기 전에 최소한 이 좀 어려운 인문학 텍스트를 10회독 한 애를 만드는 거죠.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생활 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하든지 중심이 있는 애가 되지 않겠어요? 그런 목표를 교육적 목표를 갖고 같이 한번 하는 거고 또 아이를 가르친다는 그런 목표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배운다. 애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피곤하거든요. 근데 아이와 더불어 같이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나도 우선순위를 두고 나도 왜 살고 어떻게 사는지를 아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꾸준히 실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인문학지혜 독서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제 영상도 있거든요. 유튜브에 한번 소개하는 영상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